이제 25년 동안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하고 경찰대학 신안정수연구소에서 안보대책 연구원으로 북한을 연구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정은 신변 이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희가 빨리 죽어야지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출처에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동의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모든 과학 정보하고 인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우리 국내 정보당국의 입장을 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특이동의 어떤 주장에 저는 좀 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김정은의 이 수용 절대주의 체제에서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에 빠지면 과연 누가 후계 권력을 장악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대응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문서를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로 좀 내세워야 되는데요. 김여정이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 영국성 북한의 직특상 2인자로 부르는 최영애가 대원한 후에 안 던지는 상태에서 김여정 또는 김태형으로 이관한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당정군이 집단 지도체제로 갔다가 군부 단일 지도체제로 나가는 위험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김태형이 중생하는 이 4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판단은 좀 더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때 이 북한에는 수용 후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출판사에서 발행된 내부 책자인데 제가 그 원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수용 후계자로에 입각해서 보면은 어떤 문제냐면 북한에서는 저희들은 혈통 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이 백두혈통이 아니면 수령의 이 직책을 갖다가 이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두혈통만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수용 후계자의 옹립 원칙이 딱 인물본이다. 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돼야 된다. 수령의 재임 시 예선정해야 된다.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선정을 해놔야 돼요. 이 수용 후계자 원칙이라면 수령의 자질에 대해서는 현 수령에 대한 끊임없는 충실성, 뛰어난 사상력이 예지, 타고난 용기로 고매한 국기를 저가 이건 다른 소리고요. 그럼 후계자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계자가 되면 수령의 혁명 사상을 옹호 고수하고 예승 발전시켜야 되고, 혁명 정리통을 조선인민의 전통을 개선 발전시키고, 노동계획당을 강화했습니다. 이게 북한 내부 문구의 나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여기에 5대 절차는 제가 수령 후계자라고 하는 책자를 제가 다 보난 후에 수령의 위치에 관련이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수령의 영도 개선성이 이루도록 당의 영도 절차를 받는다. 김여정한테 한번 얘기를 시키겠습니다. 김여정이가 이제 백두혈통인데, 백두혈통의 어로는 김경인데, 이 김여정이 이걸 받으려면 최소한도 지난번 당 전원회의에서 김여정이가 정치국 위원이 되고 지금 후보위원으로 됐거든요. 원래 후보위원이었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이번에 후보위원이었는데 그 당의 정치국 위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의 제일 부장이 아니라 당의 부장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도 절차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대장, 그 다음 군사총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됩니다. 김정은이는 26살 때 바로 이 과정을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 영도 개선을 이루어지도록 당의 영도 절차를 밟았는데, 김여정이는 아직 영도 절차를 밟는데 3분의 1도 좀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영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당 체제가, 당정부의 체제가 김여정인 이 후계자 체제로 정비가 되었는데 이 정비가 아직 미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북한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김여정에 대한 무상학 자극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3가지에 상당히 지금 많이 접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김여정의 존재는 북한에서는 실세가 없습니다. 수용 절대주의에 실세가 없는데 유일하게 북한의 실세는 김여정인데 왜? 절대
통치권자인 김정은이 있을 때 김여정이가 모든 당무에 개입하고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절대 권력자 김정은이 아무런 후계 대비 없이 사라져버리면 김정은의 역할은 매우 축소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력 승계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제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제 2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표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제1측근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제2측근은 다들 관가를 하는데 김창선입니다. 북한의 김창선 서기실장이죠. 우리가 또 비서실장인데 김창선이가 이 후계 정기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의 조직기구도 바로 서기실로 보고를 해가지고 서기실에 습시합해서 김정은한테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서기실장의 권한은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북 회담할 때하고 싱가포르 회담할 때 직접 김창선이가 미리 가가지고 다 모든 일정을 조정하는 선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 제3의 그 세력은 최영희인데 최영희는 직접 싸우러 보면 북한의 2인자가 맞습니다. 근데 전혀 2인자가 아닙니다. 김창선이한테도 꼼짝 못합니다. 최영희가. 뭐 당의 부위원장이죠.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죠. 당의 정축 상무위원이죠. 직접 싸우러 보면 최영희가 북한 2인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절대권력 같은 거. 그래서 하고 제4그룹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의 조직지도부를 자꾸 얘기하는데 조직지도부 서기실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의 당정부의 모든 정보가 서기실로 왔다가 서기실에서 김정은한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영호 공사도 자기 그 책에서 서기실 선출 암호실이라는 책을 냈지만 서기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김창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포위사령부입니다. 포위사령관 윤정리가 수출이 됐기 때문에 포위사 부사령관이 김철규. 이 포위사는 이 서기실장의 능력을 갖습니다. 인민무력부, 북한 최고 조선인민이 직접 했지만 인민무력부의 지위를 받지 않고 직접 김정은 지위를 받기 때문에 포위사가 또 중요합니다. 김여정이가 서기실한테 포위사에서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후계부대에 근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당에서는 이제 박봉주가 제일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몰라서 있지만은 조용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직지도부 제1부당, 본부당 제1부당을 있는데 이 본부당 기재인 이 조용원이는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이 김여정한테 충성을 다해줍니다만 조용원은. 그다음 군에서는 총정치국장 김주길이, 박정천 총참모장, 그다음에 김정관 인민무력상, 조경철 보위사령관, 소홍찬 후방총장인데 이 소홍찬 후방총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김정일 때 군을 다 분권화시켰습니다. 정치사장 지도는 총정치부, 불명권은 총참모부, 그 다음에 군행정부, 군정권은 인민무력성, 후방총국은 인민무력성 소장이 아닙니다.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군수사령부 같은데 총참모부에서 작당해서 쿠데타를 하고 싶어도 후방총국에서 이동수단인 트럭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다 분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소홍찬이가 군에서 직장 지도체를 하면서 뭘 도모하려면 후방총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힘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각에서는 김대중이 있는데 역할이 그건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안부서에서는 정경택 국가보위상,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김정우 인민보안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남 부분에서는 실제 후계 권력부대에는 깊이 관여를 못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본다면은 첫 번째 대안, 김여정이가 권력을 승계하려면 어떻게 되냐? 승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두혈통의 최고의 어린인 김경희가 있습니다. 이 김경희가 역할을 하는데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경희가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지난 1월 25일 날 공개적으로 나타났죠. 김경희로 갈 겁니다. 최영희도 당 원로들이 김경희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김경희가 김여정을 갖다가 밀어주지 않는 한 어떤 겁니다. 두 번째는 포위사령관, 서기실장 조창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서기실, 포위사, 당의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보위사, 국방부 이런 최대 핵심 기관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관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이 작업을 보이지 않는 한 김여정의 지도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요새 그 김평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태공사도 김평일 얘기하는데 김평일은 현재 40년 동안 해외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이북형이 김정일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체코도사라든지 또는 폴란드에서 했는데 작년 말에 북한으로 소환될 것 같습니다. 그 김평일 존재는 지금은 정치적 영향력이 제로로 작동돼요. 그렇지만은 절대 권력자 김정은의 사라진 마당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여정 가지고는 북한 통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백두혈통에 남아있는 인물을 찾다 보면 김평일을 맞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친중 정권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김평일을 내세워서 북한의 문제를 후계 개선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김평일이가 추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중국 정부는 당연히 최영이라든지 방정훈 인사들을 설득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1954년생이에요. 그리고 기술력도 상당히 이미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평일은 그런 조건 아니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최영애인데 최영애는 명목상 북한의 2인자였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2인자 돼가지고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영애를 얼굴바닥으로 내세워서 김여정의 후계 자격을 갖다같이 당의 영도 절차를 밟는 우승하는 장을 밝힌 다음에 김여정한테 정권을 이행하는 그러한 중간 과도 단계의 관리용으로 최영애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북한 학자들이 말하는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이 집단 지도체제는 소위 조선혁명의 전통과 소위 주체사상, 성분혁명 사상이 지배하는 북한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김정은이가 급사를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면은 나이가 어린 이제 애들이 10살도 안 되는 애들 3명이 있는데 얘들한테 정리가 안 되고 승계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김여정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절대 권력의 공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집단 지도체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당연히 집단 지도체를 하다가 나중에 군이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이 일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한 지금 현재 군이 불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김경희와 서기실장 김창산의 지원 아래 핵심 보위관이 총선을 내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김여정의 집권을 갖다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이게 가능하다면 김여정이 오래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뇌의 변수를 볼 때 여자인 관계, 나이 어린 여자, 또 사실상 부자 승계만 가능한데 이건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여성이기 때문에 그다음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이제 김영인 장군님하고 우리 이용균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좋은 기회를 자유민주 통일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